16강전이 끝나고 8강 진출자들 사진입니다. 가장 좌측에 이세돌 구단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중국의 치우진 구단, 박문효 구단, 구리 구단, 천야회 구단, 저어양 구단, 그 다음에 왕리호이 구단, 이렇게 중국의 6명의 선수들이 있는데요. 특히 박문효, 천야회 이 선수들은 당시 뭐 10대 소년이긴 했습니다. 10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복장은 좀 지금의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저 때는 뭐 15년 전이니까요. 네, 일단 넘어가자고요. 근데 이제 저 가장 왼쪽에 있는 저희 둘이 이제 한국에서 유일한 8강 진출자였는데, 그때 이 대회가 끝이 나고, 이 대회가 그때 뭐 소공동 롯데호텔인가 제 기억엔 그런데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끝이 나고 강남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세돌이 형이 약속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강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강남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세돌이 형의 형수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세돌이 형이 전혀 뭐 연애도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냥 약속이었고, 뭐 저희 셋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한 분 계시고 한두 분 계셨나요?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남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만났던 형수님과 같이 밥 먹고 세돌이 형이랑 형수님이랑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참 추억의 사진이네요. 저 때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번 파마 머리를 했을 때라서요. 네, 머리가 아주 곱슬곱슬합니다. 그때 그 강남으로 넘어가서 세돌이 형 형수님, 지금 형수님 만났던 게, 사실 세돌이 형과는 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떻게 놀았는지 잘 기억이 없고, 형수님께서 저한테 파마 머리 했더니 머리가 커 보인다 그랬고, 나이에 비해 좀 늙어 보인다 이렇게 좀 놀리셨던 그런 기억은 지금까지도 납니다. 네, 뭐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대회가 끝이 나고 한참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중국 베이징에서 LG의 8강전을 치렀는데요. 그때 이세돌 구단과 제가 중국에 가서 8강전을 돕고, 이세돌 구단은 왕위우이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제가 박문효 프로에게 졌어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이제 그 이틀 뒤에 바로 4강전을 구리 구단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돌 형이 본인 이틀 뒤 시합인데 이제 저를 위로해 준다고 베이징에서 같이 이렇게 한 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술을 좀 먹었어요.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평소에 못하던 그런 말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돌이 형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고, 꽤 오랫동안 저의 바둑 인생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데, 일단 세돌이 형이 먼저 그 오늘 바둑이 평소에 비해서 너무 경직된 것 같더라, 내가 봤더니 큰 승부일수록 그렇게 경직되면 상대에게 그냥 호구 잡히는 꼴이다. 그러니까 큰 승부라도 평상시대로 두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둘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세도령이 또 했던 말이, 본인은 100점을 찾는 바둑을 두지 않는다 그래요. 본인은 100점을 찾는 바둑을 두기보다는 상대가 100점을 못 두게끔 만드는 바둑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현대 바둑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실수를 누가 덜 하느냐의 승부이고, 세돌이 형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면이 더 혼잡해지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해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갔을 때 이 변화가 상대가 더 실수할 확률이 높으면 본인은 이곳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저는 약간 그 당시에 좀 정통파라고 분류가 되던 바둑이었습니다. 좀 기본기 탄탄하고 딱 계산 좀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두는 바둑인데, 세도령이 이제 그렇게만 그런 것만 추구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좀 이런 쪽을 추구하는데 어떠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줬다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로 제 바둑이 좀 더 치열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사진 보시면 뭐, 저 당시에 세돌이 형이 23살이거든요. 뭐 포스가 상당하죠. 제가 22살, 세돌이 형이 23살 때였습니다. 포스가 상당해요. 다시 사진을 다른 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 30대가 되고 나서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둘이서 어떤 시합, 어떤 시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합에서 맞붙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었던 그 언론에서 이렇게 내보냈던 사진으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2005년 이후에도 세도령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특히나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세도령이 2005년에 그렇게 형수님과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2006년 어느 날 저희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이제 충암연구실에 나가는 게 아니라 최철환 구단이 중심이 돼서 뭐 저랑 원성진 구단이랑 뭐 윤준상 또 김주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 8, 9명 김지석 뭐 이렇게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저희 신예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이제 연구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연구실로 세도령 형이 찾아와서 오전에 같이 바둑을 뒀습니다. 사람들하고. 근데 딱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갑자기 이 형이 저희한테 에이 뭐 점심은 됐고 맥주 한잔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흔치 않은 일이니까 세도령이 그렇게 또 말하면은 가장 맏형이고 하니까 다 같이 맥주 마시러 갔죠. 맥주 마시러 갔는데 그렇게 낮술을 하다가 세도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최철한 구단도 있었고 뭐 이제 저희 연구실 멤버들 한 네다섯 명하고 이제 세도령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세도령이 나 결혼한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 23살이니까요. 결혼은 정말 저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세도령이 나 결혼한다 이 한마디 그리고 특히나 세도령하고 어린 시절을 도장에 함께 보냈던 최철환 구단이 뭔가 딱 충격받은 표정 그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도령이 또 결혼을 하게 됐죠. 뭐 여러 언론에서 당시에 조명했다시피 세도령이 또 결혼식 날짜를 딱 잡았는데 그때 중국에서 벌어지는 출람배와 겹쳐서 세도령이 출람배 1회전을 두고 그날 한국으로 와서 그 출람배 1회전과 2회전 사이에 하루가 있었거든요. 그 하루 때 하루 그 사이에 이 대회 1회전 2회전 사이에 결혼식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또 시합을 둬서 이 양쪽의 시합을 다 이겼던 그것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도령이 결혼하고 한동안 좀 못 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결혼 이후에 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기억이 나는 게 한참 뒤에 이제 좀 보게 되거든요. 2010년 이후에. 근데 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세도령이 2009년에 한국기원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세도령이 휴직계를 제출을 하고요. 네, 휴직서를 제출을 하고 휴직을 하게 되잖아요. 한 6개월간. 그때 일은 사실 저는 많이 기억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제가 세도령이랑 뭐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많은 기억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자체는 이제 언론에서 비춰진 것만 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내면에 혹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근데 제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게 그건 기억이 나요. 기사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딱 그 당시에 그 젊은 기사들에게 어떤 게 이제 소문이 좀 퍼져 있었냐면 이세돌 구단을 설득하려 그 당시에 양재호 구단, 그 다음에 최규병 구단, 유창혁 구단 이 당시 중진급 선배들이죠. 세돌이 형 집에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문전박대 그 넘어가는 뭐 그런 행위를 당했다 이런 게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때 이미 기사들은 그걸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많았죠. 이 자체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에는 어떤 반감이 기사들에게 있었던 건 분명히
존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사회 투표 날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돌아서 이세돌 구단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걸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정확하게 어떤 분위기였고 뭐 이런 게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이제 언론에서 내비쳤듯이 조은현 국수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신 것은 맞고 그건 맞는데 그 외에 어떤 기억이 많이 나진 않았고 네, 저도 제가 아는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근데 굉장히 세두리 형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이것이 아마 뭐 지금까지도 세두리 형에게 좀 상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두리 형이랑 한동안 좀 이제 결혼 이후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한동안 좀 연락해서 이렇게 보고 했던 기억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서로 대국도 시합도 두고 뭐 오며 가며 만났겠지만 딱히 이렇게 기억에 나는 일은 없다가 2011년쯤 그쯤부터 어떤 게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백홍석 구단과 그러니까 홍석이와 세두령이랑 저랑 셋이서 어떻게 어울리는 게 많아졌어요. 갑자기 좀 셋이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다가 딱 2012년에 세두령하고 홍석이가 명인전 결승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그때 홍석이가 이제 군대 가기 좀 전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중요한 시합을 이제 세두령과 명인전 결승을 치르고 있었는데 5번 승부였고 날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거의. 근데 홍석이가 먼저 2연승을 하고 나서 세두령한테 3연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세두령이랑 저랑 홍석이랑 또 홍석이랑 절친이었던 최병한 프로 이렇게 넷이서 소고기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일단 세도령이 우승한 날이기 때문에 뭐 홍석이를 위로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소고기 집에서 그때 술도 좀 많이 먹었어요. 서로 서로. 근데 딱 뭐 맥주 한 병인가 더 이렇게 저희가 시켰는데 아주머니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거를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세도령이 이제 가장 가까운 쪽에 카운터 냉장고에 가장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세도령이 일어서더니 내가 가져올게 그러더니 딱 가서 맥주를 꺼내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 타이밍에 다른 테이블에서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 추가요 했는데 세도령이 저희 테이블의 그 술과 그쪽 테이블의 술을 둘 다 꺼내서 그쪽 테이블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웃으면서 저희 테이블에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약간 그 모습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세도령이 당연히 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못 보던 모습이어서 그날 또 술도 들어갔겠다. 세도령한테 형, 저 진짜 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겪은 것만. 그래서 뭐 좋은 얘기도 아까 하기도 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번 건은 좀 세도령 어떻게 보면 디스일 수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추억을 이야기하면 그때 제가 세돌이 형한테 형, 나는 형이 이렇게 변한 모습이 되게 좋다. 예전에 형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해주면 저 사람들도 기분 좋고 이렇게 변한 게 되게 보기 좋다. 뭐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돌이 형이 이제 세돌이 형도 술이 좀 올라간 상태죠.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돌이 형이 어떤 바둑계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본인이 변한 건데 변하긴 변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게끔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세도령을 압박을 하고 뭘 하고 어떤 틀에 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세도령이 약간 그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특히나 저희들은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세도령이 말하면 내가 다시 반대 주장을 하면 약간 좀 이게 계속 서로 언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왔습니다. 항상 한 10년 넘게.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도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니다. 형이 이렇게 변한 건 좋은 거다. 내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선에서 형이 이렇게 변한 거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거는, 부드러워지는 거는 좋은 거다. 하고 세도 형은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 했는데 또 술도 들어갔겠다. 이게 약간 언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좀 격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도 이걸 굽히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언성을 높여서 정말 좀 심각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이제 홍석이랑 병환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말렸던, 저희를 말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세돌이 형한테 좀 뭐랄까요? 1년 선배인데 대들었다? 혹은 뭐 언성을 높였다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기억, 2012년의 기억이 있고, 그 세돌이 형이 확실히 자기 주장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저는 들은 건데요. 뭐, 철안이나 아니면은 뭐 한승영, 예전에 같이 이렇게 세돌이 형이랑 같이 당구를 치던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그 당구를 칠 때, 이렇게, 뭐 점수를 뭐, 이렇게 전 잘 룰을 몰라서,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점수 낸 걸 다 한 번에 이렇게 차라락 옮긴다고 들었어요, 점수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3점을 했냐 4점을 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세돌이 형은 본인이 4점을 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3점을 했다, 연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사람이 한 5명 뭐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세돌이 형 말고는 다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 세돌이 형은 끝까지 이제 4점이다 4점이다 주장하다가 그냥 화나서 가버렸다 그래요. 내 말이 맞는데 저쪽이 틀렸는데. 그 뭔가 어떤 자기 확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바둑 최강의 최강 바둑의 이세돌을 만든 또 원동력 혹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냥 바둑이라는 게임은 1대1 게임이잖아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둑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도, 특히 인공지능이랑 대국을 해도, 혹은 뭐 고수와 대국을 해도, 자기가 두는 수,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일단은 부딪혀야 되는데, 그 소고기집 사건이랑 당구장 사건은 조금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약간 자기가 말을 내뱉는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강한 주장, 이런 것은 세돌이 형의 바둑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해요. 아무튼 굉장히 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주변에서 그냥 좀 이렇게 맞춰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돌이 형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이해해 주겠죠. 뭐 혹시나 네, 이 썰을 듣더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쯤에 또 오랜만에 세돌이 형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돌이 형 집에서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나요.